장미자의 평생 저축 3억이 사라졌습니다. 사위가 투자를 권했고 원금 보장 말을 믿었죠. P2P와 비상장 주식 안전해 보였어요. 딸 수진이 남편 노트북을 열자 메모에 마가라고 있었습니다. 선이자는 도윤 돈이었고 투자는 거짓이었어요. 플랫폼 영업 정지 뉴스가 뜨고 사위는 연락을 끊었죠. 장모의 재산이 증발했습니다. 가족이니까 괜찮다는 말은 거짓이었어요.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전 평생 맞벌이를 했어요.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전 두 아이를 키우면서도 단 한 번도 손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고 점심은 도시락 싸가고 옷은 세일 기간에만 사고요. 제 통장엔 그렇게 모은 돈이 3억 원 조금 넘게 쌓여 있었어요. 정년 퇴직하고 집에 돌아온 날 저는 소박하게 상을 차렸죠. 떡 한 접시, 과일 몇 조각. 아들 현우는 일 때문에 못 왔고 딸 수진이가 남편 도윤이랑 같이 왔습니다. 엄마 수고했어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도윤이도 정장 차림으로 웃으며 인사했죠. 장모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좀 쉬세요. 근데 도윤이가 노트북을 꺼내더니 뭔가 화면을 띄우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좀 의아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밥이나 먹고 가는 줄 알았거든요. 장모님,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뭔데? 제가 장모님 노후자금 좀 불려드리고 싶어서요. 도윤이는 화면을 제게 보여줬어요. 뭔가 그래프도 있고 숫자도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냥 은행 적금만 들었던 사람이거든요. 이게 안전형이고요. 이게 수익형입니다. 두 개를 적절히 섞으면 장모님 돈이 안전하게 불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 다른 건데? 안전형은 원금이 보장되는 거고 수익형은 조금 더 이자가 높은 겁니다. 제가 전직 증권사에서 일했잖아요. 인맥도 있고 좋은 상품들 많이 알아요. 수진이가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안 돼요. 굳이 그런 거 안 해도. 수진아, 은행 이자가 얼마나 낮은데. 장모님 돈이 그냥 묵혀 있는 건 너무 아깝잖아. 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3억 원이 그냥 있으면 뭐 하나 싶었죠. 그래도 복잡한 건 나 잘 모르니까. 장모님, 복잡한 건 제가 다 할게요. 장모님은 그냥 편하게 계시면 됩니다. 가족이니까 제가 당연히 챙겨드려야죠. 가족이니까.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사위를 못 믿으면 누굴 믿겠어요. 게다가 도윤이는 그쪽 전문가잖아요. 그래, 알았어. 근데 위험한 건 아니지? 당연하죠. 제가 장모님 돈 함부로 하겠습니까? 다 담보가 설정된 P2P고 원금 보장성 약정이 다 들어가 있어요. 원금 보장. 그 말이 제일 중요했어요. 돈을 잃을 순 없으니까요. 그럼 일단 조금만 해볼까? 5천만 원만 먼저 넣어보시죠. 한 석 달 돌려보고 괜찮으면 더 하시고요.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지만 사위가 하는 일이니 믿어야죠. 수진이는 뭔가 불안한 얼굴이었지만 전 도윤이한테 계좌번호를 알려줬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도윤이한테 문자가 왔어요. 장모님, 이자 들어왔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전 놀라서 통장을 확인했죠. 정말로 15만 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일주일도 안 됐는데 15만 원이라니. 은행 적금이었으면 한 달에 몇천 원도 안 되는데요. 어머, 진짜네. 전 기분이 좋았습니다. 역시 도윤이를 믿길 잘했다 싶었어요. 그날 저녁 동네 슈퍼에서 우연히 이웃 윤석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석진 선생님은 은퇴한 교사인데 항상 꼼꼼하고 신중한 분이에요. 미자 씨, 요즘 어떻게 지내요? 아, 선생님. 전 요즘 좋아요. 퇴직하고 좀 한가하긴 한데 사위가 재테크를 해준대요. 재테크요? 무슨 재테크? P2P인가 그런 거요. 이자가 진짜 잘 나와요. 일주일에 15만 원이나 받았어요. 석진 선생님이 눈썹을 찌푸렸어요. 미자 씨, P2P는 조심해야 해요.
요즘 문제 많이 생긴다고 뉴스에 나오던데요. 아니에요. 우리 사위가 전문가거든요. 다 확인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계약서 같은 거 있으면 한번 보여줘 봐요. 제가 좀 확인해 볼게요. 전 기분이 좀 상했습니다. 우리 사위를 의심하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석진 선생님이 워낙 고집이 세서 며칠 뒤 계약서 사본을 갖다 드렸어요. 석진 선생님은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미자 씨, 이거 보증 주체가 누군지 명확하지 않은데요. 그리고 여기 손실 발생 시 협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물어봤어요. 아니, 그냥 사위가 알아서 한다고 해서. 아니, 미자 씨 돈인데 미자 씨가 알아야죠. 전 불안해졌어요. 하지만 도윤이한테 물어보기도 뭐했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다음 날 도윤이가 또 전화를 했어요. 장모님, 이번엔 비상장 주식 하나 어때요? 곧 상장 예정이라 지금 사면 대박이에요. 비상장? 그게 뭔데? 아직 주식시장에 안 나온 회사 주식이요. 근데 내부 정보로는 곧 상장한대요. 지금 사두면 2배는 벌어요. 2배? 네. 근데 이건 금방 마감되니까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전 망설였습니다. 2배라는 말이 솔깃하긴 했지만 석진 선생님 말도 생각났거든요. 얼마나 넣어야 하는데? 5천만 원만 더 넣어주세요. 2달만 있으면 바로 뺄 수 있어요. 5천만 원. 또 5천만 원이네요. 근데 이미 첫 투자에서 이자를 잘 받았으니까 이번에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알았어, 해볼게. 전 또 돈을 보냈습니다. 이번엔 총 1억 원이 제 손을 떠난 거죠. 수진이한테는 말 안 했어요. 또 걱정할까 봐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도윤이한테 또 이자가 들어왔어요. 이번엔 20만 원. 전 안심했죠. 역시 도윤이는 믿을 만하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도윤이가 갑자기 서류를 들고 왔어요. 장모님, 여기 사인 하나만 해주세요. 이게 뭔데? 형식상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일 뿐이에요. 보증인. 그 말에 전 손이 멈췄습니다. 보증은 위험하다고 들었거든요. 보증인은 왜 필요한 거야? 아, 이게 단기 유동성 확보를 위한 브릿지 파이낸싱인데요. 서브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도윤이가 뭔가 어려운 말들을 쏟아냈어요. 전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머리만 아팠죠. 잘 모르겠는데. 그때 수진이가 집에 들어왔어요. 엄마 뭐해? 아, 도윤이가 서류에 사인하래. 수진이가 달려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 이름으로 보증을 왜 해서? 수진아, 그냥 형식이야. 실제로 문제될 일 없어. 형식이면 왜 받는데? 안 돼. 엄마 사인하지 마. 부부가 싸우기 시작했어요. 전 가만히 앉아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수진이는 화가 나서 눈물까지 글썽였고 도윤이는 답답하다는 표정이었죠. 당신은 이쪽 일을 몰라서 그래. 이 정도는 업계 관행이야. 관행이면 다 해도 돼? 엄마 돈으로 장난치는 거 아니야? 장난? 내가 장모님한테 이자 잘 드리고 있잖아. 결국 전 사인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싸우는 게 싫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도윤이 말도 맞는 것 같았어요. 이미 이자를 잘 받고 있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날 밤 전 혼자 약정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석진 선생님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손실 발생 시 협의, 보증 주체 불명화. 근데 이미 사인을 해버렸으니 어쩔 수 없었죠. 며칠 뒤 또 도윤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장모님, 이번엔 진짜 대박건이에요. 3천만 원만 더 넣어주세요. 전 이번엔 좀 주저했습니다. 도윤아,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분산 투자해야 안전해요. 한 곳에 몰빵하면 위험하잖아요. 분산 투자. 그 말도 맞는 것 같았어요. 전 또 돈을 보냈습니다. 이제 총 1억 3천만 원이 제 손을 떠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휴대폰을 봤더니 뉴스 알림이 와 있었어요. P2P 플랫폼 디디파이낸스 영업정지.
전 깜짝 놀라서 도윤이한테 전화했어요. 근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통화 중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전 불안해졌어요. 수진이한테도 전화했죠. 수진아, 도윤이 전화 좀 바꿔줘. 엄마, 무슨 일이에요? P2P 회사가 영업정지됐다는데. 뭐라고요?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저녁 도윤이가 집에 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더라고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곧 해결될 거예요. 일시적이라니? 영업정지라며? 그게 일부 상품만 그런 거고요. 제가 내일 정리하겠습니다. 도윤이 눈빛이 흔들렸어요. 처음으로 저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진짜 불안을요. 며칠이 지났지만 도윤이는 계속 내일만 외쳤어요. 전석진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석진 선생님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피해자 카페 화면이었습니다. 미자 씨, 여기 보세요. 같은 피해자들이 엄청 많아요. 이건 지연이 아니라 체납이에요. 전 손이 떨렸습니다. 체납.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그럼 제 돈은요? 지금 당장 움직이셔야 해요. 계좌 추적하고 증거 확보하고. 전 집에 와서 수진이한테 말했어요. 수진아, 우리 경찰서 가야 할 것 같아. 수진이는 울먹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진작 막았어야 하는데. 아니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날 밤 수진이가 도윤이 노트북을 켰어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엑셀 파일이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자금 메우기 계획. 수진이가 파일을 열었을 때 거기엔 끔찍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선이자 지급 내역은 사실 도윤이 개인 계좌에서 나간 돈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이자는 투자 수익이 아니라 도윤이가 자기 돈으로 메운 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메모 한 줄이 있었죠. 막아라. 발각되기 전에.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당신 미쳤어? 이게 뭐야? 도윤이가 황급히 달려와 노트북을 닫으려 했습니다. 수진아, 들어봐. 나 설명할 수 있어. 설명. 지금 설명이 필요해? 엄마 돈 가지고 뭐 한 거야? 내가 복구하려고 그랬어. 처음엔 정말 잘 될 줄 알았어. 근데 플랫폼에서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그럼 진작 말했어야지. 왜 계속 돈을 더 받은 거야? 시간만 더 있으면 메울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래서 전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도윤아.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장모님. 내 돈이 아니라 내 삶이야. 알겠니? 도윤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가족 채팅방에 또 기사 링크가 떴습니다. P2P DD 파이낸스 대표 구속. 전 통장을 껴안고 잠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도윤이한테 걸었던 전화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통화 연결이 해제되었습니다. 뭔가가 끊어진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피해자 모임이 있대요. 같이 가볼까요?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할 때였어요. 피해자 모임은 동네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어요.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다들 비슷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박서연이라는 30대 후반 여성이 진행을 맡았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도 피해자입니다. 1인 사업자로 모은 돈 8천만 원을 날렸어요.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서연 씨가 화이트보드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증거 확보. 둘째, 민형사 동시 진행. 셋째, 서로 포기하지 않기.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해요? 법 같은 거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서연 씨가 종이를 나눠줬습니다. 거래 내역, 통화 녹취, 약정서,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모든 걸 정리하라는 내용이었어요.
기억은 흐려질 수 있지만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모든 걸 문서로 남기세요. 전 손이 떨렸습니다. 근데 옆에 석진 선생님이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미자 씨, 나도 도와줄게요. 같이 정리합시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모든 서류를 꺼냈습니다. 통장 사본 약정서, 도윤이가 보낸 문자들. 석진 선생님이 파일 정리를 도와줬어요. 미자 씨, 이 문자 봐요. 여기 원금 보장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잖아요. 이게 증거예요. 진짜요? 네. 그리고 이 이체 내역도 중요해요. 누가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밤늦게까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파일 하나하나에 날짜를 적고 내용을 메모했어요. 기록이 쌓일수록 제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한편 도윤이는 미친 듯이 돈을 구하러 다녔어요. 회사 동료들한테 연락하고 지인들한테 빌리고. 수진이가 말해줬습니다. 엄마, 도윤이가 계속 내가 복구하면 다 해결된다고만 해요. 그래도 내 남편인데. 엄마, 전 이번엔 엄마 편에 설 거예요. 수진이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중간에서 눈치 보는 딸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집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오빠 현우도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누나 이혼해. 바로. 현우가 단칼에 말했어요. 오빠. 아니, 이게 이혼 안 할 일이야. 엄마 돈 날린 놈이랑 뭘 더 봐. 전 손을 들었습니다. 현우야, 진정해. 그 전에 진실부터 알아야지. 진실? 이미 다 드러났잖아요. 아니야. 우리가 모르는 게 더 있을 거야.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도윤이었습니다.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며칠을 잠도 못 잔 것 같았죠. 장모님. 도윤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시간만 더 주시면 제가 다 갚을게요. 일어나. 장모님. 일어나라고. 전 단호하게 말했어요. 도윤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너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 제가 장모님 돈을 잘못 관리했습니다. 아니야. 도윤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내가 거짓말을 한 거야. 선이자도 거짓말, 원금 보장도 거짓말. 다 거짓말이었어. 전 처음엔 정말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플랫폼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때부터 무서워서 더 감춘 거지? 도윤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현우가 버럭 소리쳤어요. 야, 형사 고소할 거야. 각오해. 오빠 잠깐만. 수진이가 말렸습니다. 엄마 의견을 들어봐야지. 모두가 저를 봤어요. 전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같이 경찰서 가자. 도윤이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장모님, 그럼 내가 선택해. 지금 숨을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갈 거야? 도윤이는 한참을 서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경찰서에 갔어요. 조사실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수사관이 서류를 펼쳤어요. 피해 금액이 정확히 얼마죠? 1억 3천만 원입니다. 약정서 있으세요? 여기 있어요. 전 준비한 파일을 건넸습니다. 수사관이 하나하나 넘겨보더니 도윤이를 봤어요. 한도윤 씨, 여기 보면 원금 보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보장이 안 됐죠? 그리고 이 이체 내역은 뭡니까? 개인 계좌로 나간 돈이 있는데요. 선이자를 임시로 메운 겁니다. 임시로? 피해자 모르게요. 도윤이가 대답을 못했어요.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 투자 손실이 아닙니다. 무인가 영업과 기망의 소지가 있어요. 전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서류는 차갑지만 한 줄 한 줄이 제 삶이었어요. 제가 평생 모은 시간이었죠. 조사가 끝나고 집에 왔을 때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내가 진작 막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수진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전 남편 편만 들었잖아요. 너도 힘들었을 거야. 남편이랑 엄마 사이에서. 엄마. 괜찮아. 믿음이 죄는 아니야.
다만 다음엔 다르게 믿자.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 딸을 안아줬어요. 며칠 뒤 피해자 모임에서 법률 상담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해 줬어요. 보전 처분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압류. 그래야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해요. 가압류가 뭐예요? 한 할머니가 물었어요. 상대방 재산을 법적으로 묶어두는 겁니다. 판결 나올 때까지요. 그럼 우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일부는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전액은 어려울 수 있어요.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서연 씨가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봅시다. 포기하면 그때 끝나는 거예요.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기는 아직 이르죠. 석진 선생님은 제게 폴더 정리 방법을 알려줬어요. 미자 씨 이렇게 날짜별로 정리하고 여기엔 금액, 여기엔 내용을 적으세요. 기록은 길을 만들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뭐려? 나도 은퇴하고 할 일 없었는데 이렇게 보람 있는 일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우리는 밤마다 서류와 씨름했습니다. 때로는 지쳤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한편 도윤이는 점점 더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말해줬어요. 엄마, 도윤이가 이상한 사람들한테 연락하고 다녀요. 돈 메우려고요. 무슨 사람들? 한탕주의 브로커 같은 사람들이요. 제가 말려도 안 들어요. 전 걱정됐습니다. 도윤이가 더 큰 구렁텅이에 빠질까 봐요. 어느 날 밤 수진이가 도윤이한테 물었대요. 도윤아, 나한테 사실대로 말해줘. 진짜 얼마나 잘못된 거야? 도윤이가 울먹였대요. 수진아, 미안해. 나 처음엔 정말 메우려고 했어. 근데 그 다음부턴 무서워서 계속 숨긴 거야. 그럼 지금은? 지금은 회복 불가능할 것 같아. 수진이가 제게 그 말을 전해줬을 때 전 한숨이 나왔습니다. 엄마, 전 도윤이한테 말했어요. 우린 내가 저지른 일의 공동정산서가 아니라고. 각자 책임을 지라고. 잘했어. 엄마는 화 안 나요? 화? 화는 나지. 근데 화만 내서는 안 돼. 우린 해야 할 일이 있어. 며칠 뒤 도윤이 개인 계좌에 대한 압류 통지가 왔어요. 법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도윤이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댁에서 연락이 왔어요. 도윤이 어머니였습니다. 수진아, 이게 무슨 일이니? 우리 도윤이를 경찰서까지 끌고 가. 어머니. 집안 망신이야, 망신. 가족끼리 무슨 짓이야? 수진이가 울먹였대요. 어머니, 도윤이 오빠가 잘못한 거예요. 잘못? 그래도 가족인데 덮어줘야지. 덮어주면 안 돼요. 이건 범죄예요. 수진이는 그 통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대요. 전 딸이 안쓰러웠지만 딸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피해자 모임에서 서연 씨가 말했어요. 민사 가압류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근데 변호사 비용은요? 소액고령 피해자는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신청 방법 알려드릴게요. 사람들이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알게 됐어요. 어느 날 도윤이가 마지막으로 제게 찾아왔습니다. 장모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 집을 담보로 대환 대출을 받아서 메우겠습니다. 전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장모님. 도윤아, 내가 지금 뭘 하려는지 알아? 빚을 빚으로 메우려는 거야. 그건 답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책임져.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도윤이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이혼을 고민했습니다. 친구들도 이혼하라고 했고 오빠도 이혼하라고 했죠. 하지만 수진이는 다른 단어를 선택했어요. 엄마, 전 파탄이 아니라 경계를 선택할래요. 경계? 네. 나는 나를 지킬 거예요. 도윤이 오빠가 한 일에 대해선 책임지게 하되 전 제 삶을 지킬 거예요. 전 딸이 대견했습니다. 딸도 배우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요.
석진 선생님은 제게 작은 화분을 선물했어요. 미자 씨, 이거 키워보세요. 매일 물 주면 살아납니다. 꽃이요? 네. 기록도 그래요. 마음도요. 매일 조금씩 돌보면 살아나요. 전 화분을 창가에 놨습니다. 작은 희망 같았어요. 며칠 뒤 피해자 모임에서 어르신들과 반상회를 열었어요. 우리가 배워서 다음 사람 막읍시다.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당한 걸 다른 사람은 안 당하게요. 우리는 체크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투자할 때 확인해야 할 것들, 조심해야 할 말들, 의심해야 할 순간들.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윤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변호사와 함께요. 합의하고 싶습니다. 전 변호사 사무실 앞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합의. 그 말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용서는 선택이고 책임은 필수다. 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게 제 기준이에요. 첫 변론 기일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판사님은 감정 없이 서류로만 말했습니다. 약정서를 확인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약정서가 떴어요. 제가 사인한 그 약정서요. 그리고 도윤이가 보낸 문자들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원금 보장입니다. 안전합니다. 걱정 마세요. 도윤이 측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건 투자 손실입니다. 원고도 투자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우리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하지만 피고는 원금 보장이라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허위 설명에 해당합니다. 판사님이 도윤이를 봤습니다. 한도윤 씨 사실입니까? 그게. 도윤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피해자 모임 사람들이 차례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한 사람의 기억은 흔들려도 여러 사람의 기록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방청석에서 남편을 봤습니다. 어깨가 축 내려앉은 모습이었죠. 사랑과 분노가 뒤섞였대요. 제 차례가 왔을 때 전증언대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판사님, 전 그를 사랑해서 믿었습니다. 사위니까 가족이니까 믿었어요. 하지만 사랑은 면책이 아닙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배운 건 이거예요. 사랑하더라도 확인해야 하고 가족이더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거요. 전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석진 선생님이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석진 선생님도 증언했습니다. 전 피해자의 이웃입니다. 약정서를 검토했을 때 명확한 보장 조항이 없었습니다. 없는 약정은 지켜질 수 없습니다. 도윤이는 반성문을 제출했어요. 하지만 판사님은 말했습니다. 반성과 회복은 다릅니다.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모임 사람들과 국밥집에 갔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먹으며 서로를 위로했어요. 오늘 잘하셨어요. 미자 씨도요. 우리 끝까지 갑시다. 수진이가 제게 속상했어요. 엄마, 우리 잘하고 있는 거죠?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잘하고 있어. 법원 게시판엔 다음 기일 공지가 붙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히 전진하고 있었어요. 몇 주 뒤 피해자 모임에서 추가 조사를 했습니다. 도윤이 뒤에 브로커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기 봐요. 이 계좌로 돈이 또 흘러갔어요. 서연 씨가 화이트보드에 자금 흐름도를 그렸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선들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들도 같이 고소해야 해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한데요. 그래서 더 파야죠. 우리는 밤마다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통장 내역, 계좌 추적, 통화 녹취. 하나도 놓치지 않았어요. 서연 씨가 언론 제보를 제안했어요. 이 사건을 기사화하면 더 큰 파장이 있을 거예요. 전 조심스러웠습니다. 너무 성급한 거 아닐까요? 우린 사실로 이기는 게 먼저예요. 미자 씨 말이 맞아요. 차근차근 갑시다. 우리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요. 수진이는 저랑 같이 금융교육 강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거 봐요. 여기 투자 사기 유형이 나와 있어요. 그래? 어디?
여기요. 고수익 믿기, 원금 보장 거짓말, 가족 지인 이용하기. 전 씁쓸했습니다. 우리가 당한 게 다 교과서에 나오는 수법이었네요. 강사가 말했습니다. 검증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확인해야 해요.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전 딸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 사이 도윤이는 중고차를 팔았대요. 일부라도 돈을 변제하려고요. 엄마, 도윤이 오빠가 4천만 원을 모았대요. 4천만 원? 차 팔고 보험 해약하고 모았대요. 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행동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1억 3천만 원엔 한참 모자라네. 알아요. 근데 오빠가 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변제 제안이 왔을 때 모임에서 회의를 했어요. 4천만 원 받고 합의할까요? 아니에요. 전체 피해자 기준으로 배분해야죠. 맞아요. 일부만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석진 선생님이 말했어요. 분노는 칼이지만 원칙은 방패예요. 방패를 놓치면 안 됩니다. 법정에서 가압류가 유지됐습니다. 추가 자료 제출도 받아들여졌어요. 상대 측은 당황했습니다. 수진이가 남편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대요. 도윤아, 합의는 회피가 아니야. 진짜 반성의 구조를 보여줘. 구조? 응. 내가 어떻게 책임질 건지,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그걸 보여줘. 며칠 뒤 도윤이가 결심했대요. 자신이 개입했던 가짜 담보계약서를 제출하기로요. 수진아, 나 이거 제출하면 더 불리해질 거야. 알아. 그래도 할 거야.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도윤이는 변호사한테 서류를 건넸습니다. 자백은 늦었지만 분기점이었어요. 전 조용히 허리를 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왔네. 석진 선생님이 웃었어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마침내 선고 공판 날이 왔습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판사님이 말했습니다. 피고인 한도윤에 대해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유죄. 사람들이 숨을 내쉬었지만 환호하진 않았어요. 민사상 배상 명령 일부 인용. 피고인은 원고들에게 총 8천만 원을 배상하라. 8천만 원. 1억 3천만 원 중 8천만 원이요. 완전 회복은 아니었습니다. 전 법정 밖에 나와 깊게 숨을 쉬었어요. 이기고도 슬프네. 서연 씨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래도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요. 피해자 모임 사람들이 서로를 안아줬습니다. 눈물도 나왔지만 억울함만은 아니었어요. 도윤이는 구치소로 가기 전 수진이한테 편지를 건넸대요. 내가 무너뜨린 건 돈만이 아니었다. 신뢰였고 사랑이었고 우리의 미래였다. 미안하다. 수진이는 혼자 집에 돌아와 전기밥솥을 열었대요. 밤 냄새 속에서 울음을 삼켰다고 해요. 일상은 계속되니까요. 전 통장 잔액을 봤습니다. 2억 원이 넘던 돈이 이제 5천만 원 정도 남아 있었어요. 8천만 원을 돌려받아도 1억 3천만 원에는 못 미치죠. 전 종이와 펜을 들었습니다. 남은 걸로 다시 시작하자. 석진 선생님이 주민센터에 제안했어요. 미자 씨, 어르신 금융피해 예방 강좌 같이 해볼까요? 제가요? 네. 미자 씨만큼 이 일을 잘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요. 서연 씨는 피해자 모임을 계속 이끌었어요. 우린 끝까지 서로를 볼 거예요. 새로 오는 사람들도 맞이하고요. 수진이가 제게 물었어요. 엄마, 도윤이 오빠는요? 전 창밖을 봤습니다. 용서는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거야. 그와 별개로 책임은 끝까지 져야 해. 엄마는 용서했어요? 글쎄, 용서보다는 이해하게 된 것 같아. 도윤이도 사람이고 실수했고 겁났던 거지. 하지만 그게 면책은 아니야. 식탁 위 화분에서 작은 꽃봉오리가 보였습니다. 석진 선생님이 준 화분이요. 매일 물을 줬더니 살아났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었어요. 전 주민센터 강연장에 섰습니다.
어르신들이 제 앞에 앉아 계셨죠. 안녕하세요. 저는 장미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전 3억 원을 잃었습니다. 사위한테요. 가족이니까 믿었죠. 근데 그게 실수였어요. 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건 이거예요. 검증은 불신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요. 스크린에 체크리스트가 떴습니다. 서면 약정 필수, 책임 주체 명시, 사적 계좌 금지, 보증 금지, 제3자 확인, 쿨링오프 기간. 이것만 지켜도 사기를 막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진이가 뒤쪽에서 엄마를 봤습니다. 딸은 더 이상 죄책감의 중간자가 아니었어요. 스스로의 삶을 꾸리는 주체였죠. 도윤이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했습니다. 피해자 기금에 매달 성실히 돈을 넣었어요. 그의 길은 짧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전 도윤이를 만나 차를 마셨어요. 도윤이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장모님, 도윤아, 죄송합니다. 사과는 이미 들었어. 이젠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여줘. 열심히 살겠습니다. 전 찻잔을 들었습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어. 하지만 기준도 함께 서 있어야 해.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차를 마셨어요. 용서는 아니었지만 이해는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피해자 모임엔 새로운 사람들이 왔어요.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이요. 저도 돈을 잃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 그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할게요. 석진 선생님이 조용히 사진을 찍었어요. 배운 사람의 얼굴이에요. 수진이는 집 현관에 작은 팻말을 붙였습니다. 가족과 돈 함께하지만 섞지 않는다. 짧은 문장이지만 무거운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전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설거지 소리, 뉴스 소리, 이웃의 웃음소리. 평범한 소리들이 들렸어요. 평범함이 선물처럼 돌아왔습니다. 전 소파에 앉아 통장을 봤어요. 5천만 원에서 시작해 피해 배상금까지 합쳐 이제 1억 3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원래보다는 적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돈이에요. 수진이가 전화했어요. 엄마 내일 같이 은행 갈래요? 은행? 왜? 적금 하나 들려고요. 엄마 이름으로. 전 웃었습니다. 그래 가자. 이번엔 제가 확인할게요. 서류도 다 챙기고요. 그래. 같이 확인하자. 우리는 사랑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르게 믿는 법을 얻었을 뿐이에요. 가족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더 확인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보호하는 겁니다. 전 화분에 물을 줬어요. 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석진 선생님 말이 맞았어요. 매일 조금씩 돌보면 살아나요. 기록도 마음도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전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다. 내일은 주민센터에서 강연이 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돈을 잃었지만 더 많은 걸 배웠다. 신뢰와 검증의 균형, 사랑과 책임의 경계,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법. 나는 피해자였지만 이젠 생존자다. 그리고 다음 사람을 위한 길잡이가 되고 싶다. 전 펜을 내려놓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밖 불빛이 보였어요. 누군가의 집, 누군가의 삶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넘어지고 일어서고 배우고 다시 걷는 거요. 전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다르게 믿으며 살아갈 겁니다.